오늘은 2026년 1월 1일 저녁입니다. 원래 저번 주에 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다 찍었는데 그래도 새해에 올리는 게 좀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새해 시작하는 기념으로다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어떤 매매 방법에 대해서 어, 저번에 단타 치는 법 A부터 Z까지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버전 2로 만들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대주제를 한번 걸고 가보겠습니다. 단타 치는 법 A부터 Z까지 버전 2 해가지고 일단은 뭐 총 두 가지로 좀 매매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경우일 때 이제 핫다죠. 핫다치기. 핫다치기는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트리플 다이버전스로 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차트 보시는 거와 같이 어떤 하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승이라든지 그러한 행보권 박스권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하는 거고, 박스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추세를 먹는 거죠. 추세의 시작을 뭐라 해야 될까요? 눈치채기? 추세의 시작을 노리는 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보조지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보조지표는 다 끄시고 구름대 하나 일단 기본으로 세팅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은 지금 50, 100, 200을 쓰고요. 거기에 볼린저 밴드 50-2를 쓰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동평균선 200까지는 사실 잘 쓰진 않지만 그래도 켜놓는 게 좀 더 참고하기가 편해서 저는 원래 이제 차트에 많이 띄워놓는 걸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200선을 안 쓰다가도 이렇게 가끔씩 켜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그 흐름을 좀 보려고 이제 켜놓는 편이고, 주 메인 선은 이제 이동평균선 50과 100이에요. 그리고 구름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 50-2. 이 볼린저 밴드의 어떤 길이 값도 설정하는 것도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를 들면 나는 좀 더 확신한 신호를 가질 거야.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나는 좀 크게 이제 파동 자체가 큰 거를 좀 원해. 이런 거를 하는 사람과 나는 좀 더 단타야. 아니, 나는 빨리빨리 치고 빠지고 수익도 조금 가져갈 거야. 이런 어떤 차이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준이거든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자기만의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기준이 뭔지 찾아가는 거는 누군가가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쓰는 방법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래서 이제 볼린저 밴드 50-2를 쓰는데요. 이것도 이제 로우는 꺼주고 어퍼만 상단선만 보려고 해요. 그리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볼린저 밴드를 쓰는 이유는요. 저는 변동성을 보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원리를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표준 편차를 이용한 거죠. 이 밴드 안에서 가격이 이제 존재할 확률에 대한 부분인데 그 확률을 뚫고 이제 올라간다. 그렇다는 거는 현재까지 이어져 왔던 어떤 흐름 속에서 변동성이 시작이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이제 뚫는다고 해서 바로 변동성이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변동성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추가로 어떤 안전장치라고 할까요? 좀 더 이렇게 필터할 수 있는 그런 필터 장치를 하나 더 이제 추가를 할 건데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보조 지표를 세팅을 하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핫다치기예요. 핫다치기. 핫다치기는 한마디로 그냥 예측해서 잡는 거죠. 막 주가가 엄청 막 떨어지고 있어요, 가격이. 그때 여기가 바닥이야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노리는 건데, 일단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가격이 어떤 이렇게 질질 새는 느낌이 아니라 확확 떨어져야 돼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느낌, 혹은 좀 더 이런 거는 안 되고요.
이런 데들 있죠. 이런 것들. 이런 어떤 형태의 좀 더 강한, 굉장히 강한 그런 하락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써먹는 방법인데, 음, 물론 이제 이 방법을 무조건 써라는 것도 아니고 잘 못하겠으면은 안 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가 있는 그런 매매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분할 진입도 굉장히 잘 해야 되고, 저런 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조금 더 큰 하락이 나와야 돼요. 음, 뭐 이런 것도 되겠죠. 뭐 여기를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런 하락이 나왔단 말이죠. 이런 하락이 나왔을 때 저는 다른 거 안 보고요. 이전 매물 때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거 믿고 있다가 거기 넘어가면 이제 손절 해버렸는데 조금 더 밀더니 바로 올라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이전 매물대를 막 엄청 참고하는 편은 아니고요. 갖다 칠 때는 무조건 RSI만 봅니다. RSI만 보는데 이 가격의 어떤 하락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일단은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첫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진 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어떤 데드캣을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여기를 뚫고 내려가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뚫고 내려갔는데 이때 RSI가 다이버전스를 뜨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다이버전스도 사실 이 가격의 어떤 저점이 내려갈 때 RSI의 저점은 올라가는 형태가 다이버전스잖아요. 근데 이거 외에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공식처럼 외우면 안 되고요. 이런 폭을 봐야 돼요. 폭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는 저점이 이런 식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높이. 요 높이 대비 이 RSI의 어떤 저점의 높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충 차트를 봤을 때 가격이 요 정도만큼 데이터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만약 여기를 10이라고 해볼게요. 10만큼 가격의 어떤 저점이 낮춰졌는데 RSI는 예를 들어 뭐 평소 같았으면 얘도 똑같이 10이 낮아져야 되는데 요번에 보니까 뭐 1밖에 안 낮아졌어요. 그럼 얘도 저는 다이버전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떤 저점이 꼭 거기보다 더 무조건 높아야 된다 이건 아니거든요. 어떤 RSI도 그 공식의 원리 자체가 이제 폭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폭을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RSI의 다이버전스가 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이버전스 저점이 올라갔지만 얘보다 첫 번째 저점보다 두 번째 저점이 좀 더 내려왔다 한들 이 가격 그 어떤 저점의 폭 대비 조금밖에 안 내려왔다라고 하면 저는 걔도 다이버전스라고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다이버전스가 한 번 나오면요 조금 위험해요. 한 번 더 빠질 확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도 보면 일단 한 번 빠졌죠. 여기서 저점이. 그리고 나서 올라왔다가 거의 이 저점과 거의 동일해요. 그쵸? 근데 여기 RSI의 저점을 보면요. 큰 폭으로 올랐죠. 그리고 그것만큼이나 거의 큰 폭으로 올랐어요. 근데 가격은 떨어졌다가 올랐는데 아주 살짝 거의 동일선상에 있죠. 그렇다는 건 이 폭 자체가 굉장히 올랐다는 거죠. 그러면은 매도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 혹은 반대로 해석하면 그 부분에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졌다라고 하면 점점 매수세도 같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트리플 다이버전스까지 확인하고 그러고 이제 진입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여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타점을 딱 잡으려고 해요. 그럼 여기서 관망하고 있겠죠. 이때부터 준비를 해야겠죠. 왜?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이버전스가 떴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번만 더 다이버전스가 연달아 뜨면 나는 그때 이제 1차 진입을 할 거야가 돼야겠죠. 그러고 나서 내려왔는데 더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점 여기죠. 여기보다 살짝 아래다가 이제 손절을 걸어두고 한마디로 도박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수익으로 이어지면은 굉장히 이제 큰 수익으로 이어갈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더 떨어진다 하면 손절도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손익비 자리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핫타 잡기는 무조건 전 RSI
RSI를 보고 거래량도 조금 보는 편이기는 해요.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는지. 근데 뭐 보통 장대로 막 떨어지면 거래량이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급하게 떨어지는가 이런 걸 좀 참고를 하고 이거는 또 어떤 경험의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은 핫타 잡기. 핫타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의 장점. 만약 거기가 정말 바닥이라면 수익 구간이 굉장히 높다.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단점, 위험하다. 손절을 이렇게 두기는 하지만 바닥을 잘 잡을 확률이 좀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것도 결국엔 확률이기 때문에 100%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딱 여기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꼬꾸라져서 이렇게 또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차 진입만 하고 한 번 더 보려고 2차 진입 냅두는 거거든요. 근데 2차 진입까지 가면은 또 단점이 뭐냐면 얘가 어디까지 빠질 줄 몰라요. 그러면은 1차에 물린 게 점점 이제 손실이 커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제 하한선을 정해놔야겠죠.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84,000불인데 나는 이제 2차 진입 이제 딱 한 번만 남았는데 요거는 한 84,000불에 진입을 하고 그리고 한 83,800불 되면 난 자를 거야. 약간 이런 대응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근데 밑에는 근거가 없죠.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은. 왜냐면 왼쪽에 뭐 매물대도 없고 이평선도 위에 있고 그냥 계속 하락하는 중이잖아요. 세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근거가 없어서 조금 도박성이 더 짙다. 하지만 거기가 바닥이라면 수익률은 굉장히 좋다. 그런 자리고요. 도박성 자리죠. 근데 사실 이 단타는 그러니까 장투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트레이딩은 단타는 도박이 맞긴 해요. 맞긴 한 것 같아요. 장투는 뭐 어떤 매크로도 신경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있겠죠. 그리고 좀 여유가 있잖아요. 일봉 보고 이제 막 투자하고 이러기 때문에 4시간 봉 보고. 근데 단타는 막 5분 보고 뭐 1분 봉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도박성이 짙죠. 일단은 매크로를 잘 안 타고요. 그리고 그 매크로를 적용시키기도 힘들고요. 매크로를 이제 해석해서 적용하려고 하면 이미 차트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결국에는 차트만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죠, 단타는. 그래서 그냥 오직 기술적 분석에 의존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확률을 높여가는 그 과정이 실력을 쌓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단타는 도박이 맞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장투 말고 단타를 치는 분들은 진짜 그냥 재미로 해야 돼요. 뭔가 이거를 가지고 내가 전업을 하겠다. 이거는 잘 됐을 때의 얘기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직장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뭐 월급 받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월급 매달 뭐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월급의 한 10%, 5%이 정도를 따로 떼가지고 이번 달에 내가 이 돈만 가지고 굴릴 거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잃어도 큰 부담이 없겠죠.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럼 그 돈으로 계속 이제 쌓을 때까지 한번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게 이 연구를 하고 어떤 이 트레이딩에 참여하고 하는 것 자체가 즐거운 사람이 있을 테고 그런 이제 좀 나뉘겠죠. 그러다가 또 성공하는 사람도 나올 테고 그러다가 이제 성공을 하면 큰 부를 이루고 이제 졸업을 하면 되겠죠. 졸업 이후에도 저는 근데 기웃거리긴 할 것 같아요. 더 소액으로. 어쨌든 그때까지 열심히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뭐였죠? 두 번째가 박스권이었죠. 박스권. 이 박스권은요. 가격의 어떤 흐름을 먼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볼게요. 가격이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횡보를 할 거예요. 그쵸? 아니면은 하락을 하다가 내려가겠죠. 내려가는 건 그냥 냅두고요.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지금처럼.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때는 보통 이제 어떤 혼조세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이 3번을 적용하는 거고 이렇게 하락 이후에 박스권을 보통 그리는데 그 박스권 기간 조정이죠.
그런 거를 이제 겪을 때는 이 최하단과 최상단 이 박스권을 연결을 하는 거예요. 대략 꼭 맞을 필요 없어요. 꼭 맞출 수도 없고요. 그랬을 때 저도 보이죠? 지금 밑에 보면 이거 꼬리 올라와 있는 거 내려와 있지만은 그냥 대충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를 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이평선이 막 꼬일 거예요. 아, 나는 뭐 이동평균선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혹은 뭐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매수를 받으라 들었는데, 혹은 구름대에서 받으라 들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약간 좀 무시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까요? 박스권에서는 혼조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도 아래도 아닌 그런 박스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박스권에서는 어떤 매매가 가장 유리할까요? 기본적으로 박스권에서는 일단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파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피보나치 같은 거를 하나 이제 0.5레벨만 딱 정해놓고 이 밑에 하단 부분에 오면 사고요. 위에 오면 파는 거예요. 저처럼 지금도 제가 소액으로 걸어놨는데 이게 지금 평단이 여기에 걸렸단 말이에요. 빨간 줄. 근데 여기에 1차 진입을 한 거예요. 1차. 그리고 2차 진입은 여기다가 걸어놨어요. 거의 이제 완전 바닥이죠. 그래서 여기다 걸어놨기 때문에 둘 다 체결이 되면 제 평단이 여기가 될 거예요. 이걸 파란색으로 한번 볼게요. 파란색으로 해놓고 제 평단이 이쯤 될 거예요. 2차까지 체결이 됐다면. 그러면은 수익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 여기까지 왔을 때 팔았다 가정하면, 그리고 손절은 한 요 정도에 걸 거예요. 요 꼬리 그러면은 요만큼 손절을 이제 해놓으면은 이제 손익비가 괜찮은 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구름대나 이평선 이런 게 꼬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냥 박스권일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금 그러니까 차트의 어떤 상황별로 단타 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좀 어렵죠. 어렵고 중요한 그런 자리인데, 예를 들면 일단은 볼린저 밴드를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변동성을 보기 위함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말은 이제 변동성이라는 거는 점점 어떤 가격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는 거죠. 현재 상황이 약간 그런 거죠. 이거 일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이런 부분을 이제 뜻하는 거죠. 이런 볼린저 밴드 이제 상단선을 뚫고 올라왔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쪽으로 신호를 주는 거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여러 가지 조건도 살펴봐야 되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일단 이 밴드 바깥쪽을 살짝 뚫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어떤 변동성의 시작을 알리는 건 아니고요. 이전에 매물대를 좀 봐야 돼요. 유의미한 어떤 매물대를 돌파를 해야 그게 진짜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를 빨간색으로 다시 여기다 그은 이유는요. 1분봉으로 봤을 때 일단 여기 고점, 전고점들 저항 라인이었죠. 거기를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볼린저 밴드도 바깥으로 튀어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이 전저점부터 우리가 파동을 체크를 해야겠죠. 이 기파갱피의 처음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방법이죠. 이렇게 파동을 하나 체크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이 저점을 바닥으로 보고 이 고점까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는 지우고, 자, 그랬을 때 이걸 하나의 파동이라고 보고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전 매물대들을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저였으면 일단 요 라인, 왜 여기가 계속 어떤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저항 맞고 떨어지고 했던 데가 여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포지션을 이걸 보고 들어갔다 하라면 여기서 이제 잡았겠죠. 이쯤 왔을 때 지금처럼 이런 데서 잡았겠죠. 그리고 손절은 이런 데 뒀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1차, 그리고 또 밑에 대충 이쯤 오면은 한 2차, 이런 식으로 잡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일단 50선과 100선, 그리고 구름대, 얘네들이 그 파동 안에 존재해야 돼요.
얘 보면은 지금 파동 안에 존재하죠. 구름대, 50선, 뭐 얘는 200선까지 존재하죠. 100선. 그래야 얘네들이 떨어질 때 어떤 쿠션 역할을 하겠죠. 지지 역할을. 다만 요 파동이 깨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그림에서 요 파동, 제가 파동 저점이라고 본 그 지점을 얘네들이 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가격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뚫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도 이제 꺾일 거예요. 이평선들도 슬슬 꺾일 거고요. 그리고 구름대도 지금 위에 있잖아요. 그쵸? 얘는 미리 그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얘 보고 그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얘네들이 다시 일단은 파동이 끊겼어요. 파동이 끊겼다는 거는 어떤 추세의 전환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평선들도 끊기면서 얘가 올라오면서 얘네들도 이평선도 만나고 그러면서 요 이전 매물대 여기 지지였던 데가 저항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런 데를 막고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뚫리면은 이건 끝났다.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서 다시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이 그림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 이거는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일단 파동 볼린저 밴드로 변동성을 감지, 그리고 두 번째가 파동을 체크, 그리고 세 번째가 파동 안에 50, 100, 200은 없어도 돼요. 200이 있는지 체크. 그리고 이 변동성을 감지를 했을 때는 유의미한 매물대를 돌파했을 것이요. 돌파를 했어야 돼요. 만약에 볼린저 밴드를 뚫고 요 라인이 저항 라인이었잖아요. 볼린저 밴드를 뚫고 여기서 받고 떨어진다? 그거는 아니에요. 아무리 볼린저 밴드를 뚫었어도요. 이 볼린저 밴드는 사실 요 50개, 제가 50-2니까 50개만 가지고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이 아래로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요 매물은 뚫었다 한들 지금 전체적으로 이 박스에서 봤을 때 요 상단 매물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도 여기서 매도가 나가야 되니까 손익비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 유의미한 박스권의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야 그 다음에 지지가 나온다. 여기서 다시 이제 지지가 나오든 여기를 살짝 깨더라도 이전 매물대들이나 혹은 이 이평선 그리고 구름대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원리로 다시 튕겨 나간다. 그런 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파동을 체크를 하고 파동 안에 50과 100이 있는지 체크. 그리고 이때 이평선 좀 중요한데요. 이때 이평선들이 우하향이면 안 좋다. 우하향이라는 거는 아직 계속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박스권을 타면서 위아래로 흔드는 뭔가 그런 추세가 나와야 이 이평선들도 모이고 뭔가 아니면 이 상승 추세 속이거나 뭐 지금은 여기만 딱 보면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뭐 200선은 거의 누웠고 50과 100은 지금 누가 봐도 우상향 하고 있죠. 이 시점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과감하게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막 여기에요. 지금 요거 보이죠? 이런 데는 지금 우하향하고 있어요. 100선이. 50선은 우상향하고 있지만 100선은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간다 한들 크게 먹지 못하고 그리고 파동 안에도 되게 애매하게 존재하죠. 저점이 여긴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파동이. 근데 이 파동 안에 100선이 겨우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50선과 100선이 완전 붙어 있거나 아니면 상승 추세다라고 하면 떨어져 있어도 되는데 아무리 못해도 50선만큼은 그 안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뚫고 올라갔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파동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봐야겠네요. 여기잖아요. 그랬을 때 요 파동인데 어디서 받을 거냐 하면 여기서 받으면 되겠죠. 이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받았어요. 잘 갔어요. 근데 문제는 일찍 잡으려고 하는 게 문제겠죠. 50선 여기 있잖아요. 50선 부근에 보니까 매물대는 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0선과 만약에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 때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 안 들어가고. 혹은 완전 급하게 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이제 급등하면서 50선과 이격이 너무 벌어졌죠. 이럴 때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아예 진입을 안 하고 기다렸다가 이전 매물대 이런 데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요 첫 번째 파동 이어지고 두 번째 했을 때 요 파동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평선이 한마디로 기준이 없는 거죠. 이평선 기준 없이 하는 거죠. 매물대만 보고 요 파동 기준으로 그냥 들어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실패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첫 파동을 먹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 여기도 보면은 볼린저 밴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여길 뚫었죠. 그랬을 때 유의미하게 어떤 확실하게 뚫어 올려주면서 이전 매물대 이런 데들을 지금 뚫어줬죠. 그랬을 때 이제 변동성 시작이구나. 그럼 나는 어디서 받아야 될까? 이전 매물대를 확인해 보니 여기가 일단 강력한 지지 저항 구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대충. 그리고 이 파동을 기준으로 들어가야겠죠. 이 파동을 기준으로 들어갔을 때 이 안에 100선과 50선이 있는가? 있다. 50선은 살짝 우상향이고 그다음 100선도 지금 거의 다 누웠고 이제 우상향으로 돌아가는 그림이 나온다. 그리고 구름대를 뚫었는가? 구름대 뚫었고 구름대도 여기 밑에 캔들 밑에 있고 괜찮네 하면서 이제 이런 데서 오면은 타점을 딱 잡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 완전 터치를 안 했는데 여기서는 잡을 수 있었겠죠. 첫 번째. 그래서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한번 좀 보세요. 어떤 숏 입장에서도 한번 보고요. 이런 데는 무조건 피해야겠죠. 이런 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런 데는 이제 핫다.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런 핫다. 이런 거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도 보면은 폭이 지금 엄청 크잖아요. 이 폭이. 근데 RSI의 어떤 폭은 그닥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이버전스로 보고 트리플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들어가고 올라왔다가 또 내려오면은 잡던지 이런 식으로 여기 손절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뭐 크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상황별로 봤을 때는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떤 경험의 영역이고 자신한테 맞는 보조지표라든지 어떤 길이값 이런 것들 찾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의 영역이죠. 그러면은 오늘 영상 마치고요.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올해는 좀 크게 보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